이강인 선수는 출전 시간이 적었음에도 이강인의 리그앙 2주의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프랑스 리그앙은 8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3-2024 시즌 리그앙 11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했습니다. 이강인이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킬리안 음바페,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르퀴뇨스, 아치라프 하키미 등 파리 생제르맹의 장악력이 눈에 띄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몽펠리에를 상대로 왼발로 득점포를 가동했던 이강인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리그 첫 득점포가 터지며 엄청난 활약을 보였었는데요. 이강인은 이날 슈팅 1개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고 패스 48개를 성공해 모두 성공시키면서 100%의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클 성공률 100%, 드리블은 5개 중 3개를 성공하는 등 수치를 선보였었습니다. 이번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짧았지만 눈에 띄었는데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SG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F조 4차전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PSG는 AC 밀란을 상대로 전반 9분 슈크리니아르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이후 레앙과 지루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초반 챔피언스리그 죽음의 조라고 예상했던 F조의 본선 경쟁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AC 밀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맹활약을 펼쳤던 이강인은 후반 15분 비티냐 대신 교체 출전해 30분가량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44분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을 돌파한 후 왼발 슈팅으로 골포스트를 강타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은 AC 밀란전 선발 출전이 예상됐지만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최종 훈련을 불참해 부상 우려가 있었고 교체 출전한 AC 밀란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PSG의 수비수로 1990년대 후반부터 4시즌 동안 활약한 경험이 있는 도미는 프랑스 매체 북소라마 등을 통해 PSG의 미드필더진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할 수준이 못 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도미는 PSG의 중원 조합인 우가르테, 에메리, 비티냐는 올 시즌 리그앙에서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 밀란전에선 상대 미드필더 로프터스 치크에게 막혔다. PSG의 미드필더들이 로프터스 치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상위권 성적을 목표로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PSG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미드필더진의 한계를 드러냈다. 뉴캐슬 원정과 밀란 원정에서 PSG의 미드필더들은 상대 압박을 받으면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는데요. PSG는 미드필더진을 지배하고 볼을 점유하도록 만들어진 팀이라며 이강인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볼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실력 있는 선수다.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강인은 방향 전환을 자주 선보이는 선수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오래 뛰지 못하기에 후반 교체 투입했다고 쳐도 다음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AC 밀란전 패배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이강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AC 밀란전에서는 PSG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침묵했는데요. 음바페가 부진하면 PSG 전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역시 이강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매체는 AC 밀란전에서 자이르 에미리, 우가르테의 한계를 봤다. 올 시즌 비티냐, 자이르 에미리, 우가르테 트리오는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 밀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PSG가 상위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압박을 받으면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했다. PSG는 중원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공을 빼내도록 만들어진 팀이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압박을 받자 그러지 못했다. 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장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매체는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이강인의 자질이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중앙에서 유용할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와 호흡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음바페와 이강인은 최고의 호흡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강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시켰고 음바페가 흘린 공을 이강인이 골로 화답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 매체는 음바페가 가끔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PSG는 기술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 함정에 빠졌다. AC 밀란이 잘했다며 그들은 음바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바페가 막히면 PSG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며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매체는 최전방에 선발로 나선 랑단콜로 무아니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매체는 콜로 무아니는 다시 한번 경기를 놓쳤다. 레벨이 부족한 것이다. 적응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깊이가 다른 팀에서만 뛰었다. 속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공간이 좁으니 어렵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개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더 많은 팀워크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발 출전했던 우스만 덴벨레는 상당히 조급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갔던 덴벨레였지만 다소 아쉬운 터치와 창의성 없는 패스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PSG에게는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은 보통 내려앉는 수비를 많이 택하는데 덴벨레의 이러한 창의적이지 못한 플레이는 PSG에게는 좋지 않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고 차이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팬들도 이제는 이강인 선수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파리의 팬들도 이강인의 5분이 덴벨레의 90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루이스 엘리케는 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오늘 경기에서 음바페는 보이지 않고 어느 한국인 선수만 보였는데 음바페는 어디 간 거야? 전 바르사 감독인 엘리케는 노골 행진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덴벨레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면 저번과 같은 투입은 파리 팬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동료 킬리안 음바페 연속극의 충격 결말이 발표되었는데요. 스페인 매체 카데나세르는 9일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을 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은 음바페 연속극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계약 상황에 관계없이 음바페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레알이 음바페 영입을 배제한 이유가 있다며 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 연봉이다. 두 번째는 에두아르 카마빈가, 오렐리앙 추아메니, 주드 벨링엄 등을 예로 들면서 전도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레알의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음바페가 이적과 관련해 레알과 파리 생제르맹과의 사이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걸 세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레알은 음바페 영입을 꾸준하게 추진했고 선수 역시 이적을 희망하면서 이해관계를 맞췄는데요. 음바페는 레알을 이적을 선언하면서 이번 여름 PSG와 결별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PSG 회장과 음바페는 훈련장에서 만났지만 1대1 면담은 없을 것이라는 차가운 공기가 감지됐는데요. 여기에 PSG는 이강인, 네이마르 등 핵심 자원을 합류시켰지만 계약 연장을 거부한 음바페를 일본 투어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음바페도 뿔이 났고 PSG와 계약이 내년 여름 만료되는데 자유계약 FA 신분이 될 때까지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음바페와 PSG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결별의 길을 걷는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하지만 레알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번 여름 음바페 영입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내년 무료로 데려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은 음바페의 레알 이적을 확신하진 않겠지만 운명이다. 70에서 80%의 확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레알의 생각이 바뀌었고 전성기 시절 음바페를 영입하면 활용폭이 좁아지며 고액 연봉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로 굳었는데요. 프랑스 대표팀 선배 사미르 나스리가 음바페에게 이적과 관련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나스리는 2년 전부터 음바페를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능력을 극찬했고 이어 음바페는 파리 출신이다. 레알로 이적하는 대신 PSG에 남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출신지에서 왕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적 대신 잔류를 추천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